첫째, 아버지 보고 내가 죽인 것도 아니고 죽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술 먹고 자기가 죽은 거기 때문에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질문자하고는. 그런데 아무 관계 없는 걸 자기가 연결시켜서 내가 아버지를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첫째 잘못된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릴 때 저희 아버지는 IMF라는 국가의 부도에 의해서 개인이 운영하시던 공장을 부도맞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저에게 장래에 무엇이 되고 싶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너무나 되고 싶었던 천문학자 혹은 시인이라고 대답을 하니까 벌컥 화를 내시더라고요. 벌컥 화를 내시더군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한 두 장을 꺼내시더니 아버지는 부도났다, 우리 집은 망했다 이러시면서 너는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면서 의사가 되어야 된다 라고 초등학교 4, 5학년이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망하고 나서 그 뒤에도 아버지는 적절한 수입을 갖고 계시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의 경제권은 모두 공장에서 일하시는 어머니의 조그만 수입으로 집을 생활했고, 저는 일찍이 집의 가난을 알았기 때문에 중학교 때 공부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기숙학교에 고등학교 3년 장학생으로, 그리고 기숙사비까지 면제받는다는 조건으로 시골에 있는 작은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입학을 하니까 아버지께서는 더 희망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 자식 잘하면 의대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근데 저는 단순히 그냥 가난이 싫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돈이 없다는 얘기를 정말 듣기 싫었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갔어도 저는 좀 화가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숙사비도 면제고 고등학교 학비도 면제고 보충 수업비도 면제인데, 그러면 그 남는 돈, 제한테 들어가는 돈도 별로 없는데 제가 책 한 권 사달라고 하니까 책 한 권도 제대로 못 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화가 나더군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의 교사용 문제집을 얻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선배님들이 쓰시던 책을 좀 빌려달라 해가지고 그 풀이 적어놓은 걸 다 일일이 지워가면서 공부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수능을 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서울 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은 나왔고,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에 한해서는 정말 잘 나온 점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만 한다고 의대를 가는 것 같았으면 저는 의대 가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의대는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었습니다. 제 능력 밖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그걸 이제 아버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아버지는 그 이후로 좌절을 하시더니 매일매일 술만 드시고, 그리고 마치 삶에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삶에 의지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나름 최선을 다했고 정말 이 악물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나타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는 술만 퍼마셨고,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랑 같이 건강검진을 하러 갑시다 했는데, 그 건강검진 하러 가서 그 병원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제 앞에서. 그리고 6일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병명이 뭐였냐면 술로 인한 간경화라고 합니다. 간경화로 인한 뇌출혈이라고 하는데, 상주를 서가 있던 저에게 아버지 지인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 대부분이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의 결과는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이 좌절되는 것을 구경을 했고, 과연 제가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이었나?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에게 저는 그냥 잠재되어 있던 불행, 좌절의 씨앗, 이렇게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를 휴학하고 저희 집에 빚이 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빚을 어느 정도 갚았습니다. 갚고 나서 이제 제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 꿈마저 잃어버리고 삶의 이정표,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그 삶의 이정표마저 잃어버렸고, 저는 이제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로 인해서 방황을 하고, 그리고 꿈에 자꾸 아버지가 그 쓰러지던 그 장면이 자꾸 꿈에 나오고, 제가 수능 성적표를 아버지한테 말했을 때 그 아버지의 좌절감, 그게 자꾸 꿈에 나오는데, 평생을 그렇게 죄책감을 가지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아버지의 그 죄책감,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병원에 갔다 왔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뭐 별거 아니라고는 하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뭔가의 마음에 뭐 불안 요소가 있다면 그걸 제거해야만이 낫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행복을 도저히 저한테는 행복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치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아버지가 저에게 그런 꿈을 키우게 했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짜리한테 어음을 보여주면서까지 의사가 되라고 했는지, 그리고 제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결과는 너무 참담하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어떤 존재였습니까? 스님. 자기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아버지처럼 살겠네. 자기 지금 얘기하는 걸로 들어보니까 자기는 아버지처럼 살겠다.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전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지금 하는 마음의 얘기는 아버지처럼 가는 길이에요. 자기 이제 곧 술 먹을 거예요. 참고로 술은 지금 이때까지 한 병도 먹지 않았습니다. 한 잔도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앞으로 먹을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이 울분에 차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 더 답답해지고 더 방황하면 술을 입에 대고 그러면 또 알코올 중독으로 가고 또 아버지처럼 강경하러 그렇게 또 가겠지 뭐. 그래서 내가 아버지처럼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자기처럼 좌절을 겪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술을 먹고 아들한테 희망을 걸고 그렇게 살은 거거든. 그러니까 아버지의 까르마가 자기에게 집안 내리기처럼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렇게 살고 싶으면 지금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 이제 자기가 이 부모의 까르마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가야 되고 그런데 여기가 증문즉설시가니까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같이 그렇게 살면 아버지처럼 가는 길이다. 그게 징조다. 첫 발을 내딛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살이에요? 30살입니다. 그래 30살인데 결혼했어요? 아니, 아직 안 했습니다. 직장은? 직장 다니고 있다가 그만뒀습니다. 왜? 지금 공무원 시험 하고 있는데 그냥 안정된 직장을 갖고 싶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치면 지금 막 젊은이들이 너도 나도 다 공무원 시험 쳐서 공무원 시험이 몇십 대리 되는데 합격될 확률이 높아요? 만약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으면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아버지처럼 가는 길이에요. 실패할 것 같으면 시작하지도 않았다 그러면 떨어지면 자기는 죽든지 술 먹든지 또 하든지 또 떨어지면 술 먹든지 죽든지 또 하든지 그러게 되겠지.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벌써 조짐이 안 좋은 조짐이에요. 아버지도 사업을 하면서 절대로 실패할 거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실패를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연애를 해도 실패할 수 있고, 사업을 해도 실패할 수 있고, 시험을 쳐도 떨어질 수 있고, 주식을 사도 값이 떨어질 수 있고, 복권을 사도 값이 당첨이 안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인생인데 절대 나는 그렇지 않겠다. 바로 여기 딱 들어보면 이미 똑같이 그렇게 가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무슨 뭐 하늘이 벌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생의 죄도 아니고 사주팔자도 아니고 자기 사고방식이 젊은 사람이 바로 잘못된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자기 얼굴만 멀쩡하게 생겼다고 보고 결혼하면 여자 고생하지 뭐, 엄마처럼. 누구도 나처럼 이렇게 얘기 안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대로 살면 아버지처럼 사는 거다. 그럼 안 살려면 자기가 지금부터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도 지금 막 이렇게 막 그냥 울분을 토하듯이 아버지가 자기한테 7살짜리한테 백지수표를 내놓고 나는 망했다. 너는 잘 살아라 할 때가 나이가 몇 살쯤 됐다고 생각해요? 30 몇 살 됐지? 만 넘으셨던. 만 넘었어. 네. 자기 지금 10년 지난다고 뭐 특별히 변하겠어?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버지 수준이나 지금 자기 수준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막 자식이 없어서 그러지 자기도 어린 자식이 있으면 자기가 만약에 뭘 하다가 잘못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 아버지 보고 내가 죽인 것도 아니고 죽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술 먹고 자기가 죽은 거기 때문에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질문자하고는. 그런데 아무 관계 없는 걸 자기가 연결시켜서 내가 아버지를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첫째 잘못된 거예요. 또 아버지는 아이 앞에 너가 의사 되라. 그래서 앞으로 집안을 일으켜라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러면 그 길을 갈 수도 있고 자기가 옳지 않다 하면 그 길을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는 노예가 아니고 부모의 노예가 아니고 자기는 자유인이니까. 그럼 내가 스님이 될 때, 성녀가 될 때 우리 부모님이 찬성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찬성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어느 정도 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아들이 출가했다고 나오라 그런다고 안 나온다고 약 먹고 죽겠다. 그러면 내가 나가야 되나? 그래도 안 나가야 되나?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뜻이 있다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나가야 돼? 그러면 성녀가 한 명도 나올 수가 없지. 어떤 부모가 그 뭐 만에 하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다 반대지. 내가 죽는다고 협박하면 자식이 나올 거라면 다 협박하지. 그런데 적어도 이 길을 가려면 죽는다고 와서 약을 가지고 입에 넣는다고 협박을 해도 그건 부모님의 인생이니까 뭐 돌아가시든지 사시든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시고 자식된 도리로 돌아가시면 장례는 치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야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으란 것도 아니고 내가 죽인 것도 아니고 본인이 죽겠다는데 말려도 죽겠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럼 그거에 영향을 받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부모 죽인 나쁜 놈이다 그렇게 욕하겠지. 욕해도 그건 상관없는 일이에요. 내가 뭐 죽인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 입장이 그렇게 분명해야 되는데 자기는 자기가 아버지를 죽인 것도 아니고 아버지는 자기가 사업 실패하고 어린 아들 낳아놓고 인생을 한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생각대로 자기가 굴러 가든지 그러면 뭐 아버지가 뭐라 그러든 잘 알았습니다 하고 내 길을 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세상에 사업 실패한 사람이 열심히 안 해가 실패했나? 다 열심히 했지. 열심히 한다고 반드시 성공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그러면 가물어버리면 농사가 망치는 거고, 그게 홍수 피해가 나면 논 떠내려가면 농사 망치는 거지. 뭐 게을러서 그래 비가 왔나?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라면 가물었으면 지하수 파가 하는 데까지 하다가 그에 농사 못 지으면 그에는 양식 꺼먹고 내년에 다시 지으면 되고, 논밭이 떠내려갔으면 뚝을 맞고 논을 치고 내년에 다시 농사를 지으면 되는 거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하늘도 무심하다 그러고 술 마시고, 그러면 이제 자기 아버지처럼 되는 거지. 자기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아버지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 길 가고 싶으면 가요. 그 길이 아버지와 같이 사는 길이 올바르지 않다면 나는 아버지가 어떻든 건 아버지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을 가야지. 무슨 30살 먹는 젊은이가 공무원 안 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안 되면 자기는 죽을 거야? 그러니까 사고가 문제예요, 내가 봤을 때는. 사실 공무원도 준비하면서 예전에 한번 꿈을 꿨었던 시인이 한번 돼보고자. 시인이 되는 건 공무원 되어가지고 시를 쓰면 시인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노가다면서 시인이 될 수도 있고. 그걸 하고 있는데 꿈에서 자꾸 아버지가 나타나고 하니까. 꿈에서 아버지가 나타나는 건 개꿈을 꾸고 그런 거지. 그건 뭐 굉장한 것처럼 생각해. 그렇게 머리가 혼란스러우니까 꿈이 꼬이는 거지. 그럼 눈 딱 뜨면 아이고 개꿈이구나 이러고 일하면 되지. 개꿈이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개꿈이지. 그게 무슨 꿈이라고. 미련하게 살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얘기하다 보면 어젯밤에 스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 하면 내가 웃지. 그래서 내가 밤에 잠을 못 잔다고. 그래, 집집마다 남은 집에 나타나려면 내가 얼마 바쁘겠어. 그러니까 아무리 스님이 꿈을 꿔가 스님 꿈꾸고 병이 났다, 스님 꿈꾸고 사업이 됐다, 스님 꿈꾸고 무슨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스님은 개꿈 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거기에 의미부여를 안 한단 말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꿈꾸고 병난 것도 많아. 그래서 스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해. 그러면 이제 종교가 되는 거예요. 허무맹랑해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무슨 30살 먹는 젊은이가 뭐 돌아가신 부모님 꿈꿨다고 그걸 의미부여하고 그래. 이 뇌를 조사하면, 인간의 정신 세계를 조사하면 꿈은 다 옛날에 경험했거나 말을 들었거나 또는 내가 잘 기억도 못한 꿈을 꾸게 돼 있어. 누구나 다 눈을 감고 자면 꿈을 꾸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꿈이 없었던 사람은 꿈이 없은 게 아니라 이게 잠을 자면 깊이 잠들었다가 그 다음에 꿈을 쭉 꾸다가 깨기 전에 깊이 잠들었다 이렇게 깨기 때문에 깨기 전에 깊이 잠들었다 깨기 때문에 꿈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꿈을 안 꾼다 그러는데 누구나 다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게 끝에 가서 깊이 잠들었다 깨면 꿈을 기억을 못하는데 요 깊이 잠들기 전에 요 깨버리면 어떠냐, 꿈이 뭐 환상처럼 다 보이지. 꿈이란 것은 눈 딱 뜨자마자 헛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무슨 꿈을 꾸든. 수행자는 부처님의 꿈을 꾸고 관세음보살이 나타나가지고 막 광명을 비춰주더라도 눈 딱 뜨면서 아이고 속을 뻔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수행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 무슨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 뭐 30살밖에 안 되는 멀쩡한 젊은이가 왜 그래? 이때까지 제가 고민했던 꿈은 개꿈이었고 가졌던 죄책감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아직 30살밖에 안 됐잖아. 그럼 자기는 비록 사상 사람한테 알려졌다 하더라도 65살 된 법륜 스님이 낫나, 아무것도 지금 안 한지 있지만 30살 된 자기가 낫나? 바꾸자 그럼 바꾸겠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신 딱 차리고 그냥 시험 쳐가 1년 딱 해보고 안 되면 버린다. 이렇게 해야 걸리든 떨어지든 결론이 나지. 떨어지는 생각을 안 해봤다. 그럼 자기 10년간은 이제 시험에 중독된단 말이야. 시험에 중독돼.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걸 내가 내년에 또 하고, 또 떨어지면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걸 내가 또 하고, 딱 원래 해보고 안 되면 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 딱 버리고 노가다 가서 일해도 되고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 직업이 귀천이 없다 그러잖아. 그게 딱 젊은이라면 그런 걸 생각해야지.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동이 아닌 직업은 뭘 하든지 좋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청소하는 게 뭐 천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야. 시장은 없어도 되고 대통령은 없어도 이 세상 돌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매일매일 청소하는 사람 없으면 어떻게 되나? 청소하는 사람 없으면 이 세상이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안 돌아가. 농사 짓는 사람 없으면 안 돌아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젊은 사람이 벌써 그래 황당한 생각을 하면 어떡해. 의사가 되면 돈 번다. 그 아버지가 얘기했다도 그건 잘못된 생각. 의사는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게 의사지. 돈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되면 어떡해. 돈 벌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되니까 의사가 없는 병도 있다 그러고 작은 병도 크다 그러고 수술 안 해도 되는 걸 된다 해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과잉 진료가 댕기고 여러 보험을 속이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요즘은 의사의 의술을 못 믿나 진단을 못 믿나. 의술은 옛날에 돌팔이 하도 말해가 옛날에는 의술을 못 믿었는데 지금은 이 병원에 가서 무슨 중한 진단이 나면 그 의사의 의술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이 진단이 진짜인지를 못 믿어가 또 딴 데 가서 하면 더 검사를 하고 더 물어봐야 된다 이 말이야. 그만큼 의사면 돈 번다 하는 이 돈벌이 때문에 아들을 돈 벌으라고 의사 만들고 돈 벌으라고 변호사를 만들기 때문에 변호사가 되려면 법률에 주어진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법률을 전문으로 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변호사가 돼야 되고 항상 아픈 사람 보면 마음이 아파서 그걸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의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되니까 이 상처 종기 나서 아파서 가면 그건 별로 돈이 안 된다고 신경 안 쓰고 그저 멀쩡한 얼굴 뜯어 고치는 거 이건 돈 된다고. 지금 공부 제일 잘하는 순서대로 성형외과로 지원한다는 거 알죠? 이게 어떻게 의사예요? 그 미용사지. 이게 세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자꾸 돈에 미쳐가지고 이렇게 세상이 잘못 돌아가니까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뭐 고위공무원이 되든지 뭐가 돼가 나라를 어지럽히고 돈을 떼먹고 하는 게 이 서민들이 그렇게 합니까? 서울대 나오고 인류대 나오고 유학 갔다 온 게 거짓 합니까? 공부 잘하는 게 거짓이에요? 못하는 게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게 자랑스러운 줄 아세요. 그리고 그걸 집안이 아버지가 사업 보도나면 기숙학교 다닐 수도 있고 책 못 사면 친구 책 빌려서 쓸 수도 있고 자기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책 사면 되는 거지. 그건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래 난리야. 나는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학교를 다녀도 그런 소리 절대 안 하는데 자기가 굉장한 난 얘기 들어보니 그게 대단하다고 자기는 집안에 한 푼도 안 얻고 하고 자기 안 낳아줬으면 어떡해. 낳아준 것만 해도 초등학교까지 학교 공부에 보내준 것만 해도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좌절하신 아버님이 그래도 나한테 기대를 걸고 하루하루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기대가 올바른 기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님도 내가 승려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술 먹고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은 어릴 때는 공부 잘한다고 소문났더니 어떻게 면석이 하는 놈도 한 놈 없나 그래. 법륜스님이 이렇게 되어도 면석이 하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조합석이 면석이 시골에서는 그게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시골에 농사 지으면서 조합석이나 면석이 하면 이 현금은 갖고 쓰고 농사 지은 거 논 있고 하니까 자꾸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요. 그래서 동네 땅은 그런 사람이 다 사요. 안 그러면 초등학교 나와가 시골에 있는 농사 짓던 애들 요즘 시골에 우리 고향에 가보면 다 그 걔들이 논을 다 몰아가 가지고 있어요. 공부 잘한다고 도시 나가 뭐 하다가 사업 좀 안 된다고 시골에 있는 고향 집까지 다 팔아가 가지고 다 망하고 고향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헛된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나이 30밖에 안 됐으면 창창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버님 생각할 필요 없고 아버님 건 아버님 인생이고 나는 아버님과 다른 인생을 살면 돼. 근데 자기는 아버님처럼 될 소질이 굉장히 많아. 까르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조심해야 돼. 30살 먹으니까 어떻게 살기는 밥 먹고 살지. 그 말도 안 된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어떻게 밥 먹나 입으로 먹지 뭘 먹어. 씹어 먹지. 사실 그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좀 제가 좀 그렇게 좀 크게 확대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래. 그게 약간 좀 허황하고 좀 모질한다 그러잖아, 내가. 그러니까 딱 정신 차리고 얼굴도 괜찮고 키도 괜찮고 젊은이가 나이 30밖에 안 됐는데 나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내 30살 된 자기 하라면 내가 지금이라도 금방 바꾸겠다. 늙은 나도 웃으면서 사는데 젊은 자기가 뭘 그래? 장가 못 갔다고 65살 먹는 나도 못 갔는데.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래, 허황된 그런 꿈 꾸지 말고.